자, 어서 얘들아. 공사 챕터의 돌림과 역학적 평형 그 실전 개념이 진행이 될 건데 여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부분이 보통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가장 초보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힘이랑 돌림 힘이랑 구분을 못해. 오케이? 또는 식을 여기 써놓고 저기 써놓고 여기 써놓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리를 못해. 그러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실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커넥터 같은 것들의 역할, 커넥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것들을 말을 해주는 건데, 요런 커넥터 뭔가 어떤 사물과 사물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녀석 있지? 그 녀석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감이 안 오는 거야. 왜냐면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오케이? 근데 요런 거에 대한 감을 좀 잡아주고, 요런 거를 어떻게 써먹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런 것들을 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힘이랑 돌림힘이랑 잘 구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있는 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돌림힘에 오면은 돌림힘이 뭔지는 알아. 너 돌림힘이 뭔지 아니? 알죠? 물체가 돌아가는데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어떻게 구하는 건데? 힘에다가 8 길이 구하면 되잖아요. 문제 풀어봐. 하나도 안 풀려. 그거 왜 그러는 거냐면 이런 것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보고 적용을 안 해본 거지. 그래서 돌림힘이라는 걸 어떻게 구한다라는 거는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줄 건데, 사실은 선생님 개념 강좌에서 다 언급은 했던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문제풀이용으로 더 깊이 있게 이제 여러분한테 언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다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개념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갈 거야. 하지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 강의 본다고 문제가 잘 풀리지는 않아. 내 강의 보고 내가 소개해주는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을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천천히 풀리기 시작한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돌림힘에 대한 편법을 알려줄게. 정석으로 풀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지름길을 알려줄게. 이런 강좌는 아니야. 그런 강좌를 기대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없어. 선생님이 그 공과대학을 나와서 토목공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대학원까지 하면서 7년 동안 요 파트에 대한 이제 역학을 갖다가 이제 다뤄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없어. 편법 없어. 그냥 정석이 빨라질 뿐이야. 뭔 얘기인지 얘가? 정석이 빠르고 정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여러 번 고반복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접해봐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림힘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냥 뭐냐면 계산하기가 번거로울 뿐이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게 돼야 돼. 그럼 그게 뭐냐면 킬러라고 생각했던 게 킬러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계산 실수만 안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오케이? 서두가 좀 길었었는데 우리 필요한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맨 앞쪽으로 와보면 돌림과 역학적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팁에다가 이제 적어놨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봤어. 일단 아까 전에 설명해줬던 것처럼 힘이라는 녀석이랑 돌림힘이라는 녀석은 철저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이 철저하게 구분하라 하는 얘기가 사실은 식을 깨끗하게 쓰라는 얘기랑 굉장히 비슷해. 오케이? 힘에 대해서 평형식을 갖다가 세우고 돌림힘에 대해서 평형식을 세운 다음에 얘네 둘은 연결 지어주면 안 돼. 오케이? 힘과 돌림힘이 평형인 경우는 절대 없어. 서로 다른 분야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힘은 힘대로, 돌림힘은 돌림힘대로 평형식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식 정리할 때 수월해. 그리고 내가 그냥 숫자만 이런 식으로 막 써놓잖아. 뭐 4 곱하기 뭐 4 더하기 뭐 더하기 뭐는 뭐식이다.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뭐식이다. 이렇게 숫자로만 써놓잖아. 그러면 그 시험 보는 도중에는 약간 멘탈이 나갈 때도 있고 생각 없이 막 좀비처럼 그냥 풀 때도 있거든. 어느 순간 내가 얘랑 얘를 갖다가 엮고 있어. 그러면은 늪으로 빠지는 거야. 그리고 평가원이 문제를 얼마나 똑똑하게 내는데 얘랑 얘랑 엮었을 때 답이 나오는 거를 답에다가 박아놔. 그러면은 너네는 자연스럽게 잘 풀렸다 하고 그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겠지. 아니면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럼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처음부터 다시 풀게 되는 거야. 근데
패닉 상태에 빠졌다가도 여러분이 좀 빨리빨리 시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그 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식에서 뭐가 잘못됐군, 또는 내가 엮으면 안 되는 녀석들을 갖다가 엮었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전 글씨가 더러운데 식을 어떻게 깨끗하게 쓰나요? 하는데 글씨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식을 깨끗하게 쓰라고. 누가 봐도 네 식이 딱 보면 알아볼 수 있게. 오케이? 내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남이 봐도 알아볼 수 있게. 그래야지 여러분이 찾기도 편해. 오케이? 그래서 글씨를 깨끗하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식을 깨끗하게 반듯하게 정리를 하고 아까 쓴 식 여기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건데 정확하게 한 번에 푸는 게 가장 빨리 푸는 거지 편법은 없어. 또한 빨리빨리 여러 번 풀어가지고 그 한 3번 정도 동안 계산한 값 중에서 2번 나온 값을 갖다가 이제 답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안 좋아. 한 번에 정확하게 나의 답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에 푸는 연습도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수행 과제다라고 알고 있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힘과 돌림힘을 갖다가 한번 구분을 해볼 건데, 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이지. 물체를 갖다가 가속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 즉, 이 힘이라는 녀석이 작용하면 물체에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또는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알짜 힘이 0인 경우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보통 우리 돌림 문제에서는 물체가 있으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들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물체가 정지해 있다 또는 구조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힘에 대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그러면 요 막대기 기준으로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시그마랑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시그마가 같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 힘이라는 녀석은 물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돼. 보통 우리 돌림힘에서는 그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만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통 힘의 평형을 갖다가 이제 활용해 주는 경우가 많겠지. 물체가 막 위로 올라가면서 돌면서 올라가고 있어. 이런 복잡한 문제는 우리는 다루지 않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힘의 평형을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근데 이 물체가 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대. 그럼 어떻게 생각해주면 돼?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시그마랑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시그마가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줄 줄 알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깔끔하게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것들끼리 정리를 하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것들끼리 정리를 하고 또는 위로 아래로 작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할 줄 알면 돼. 그러면 문제는 깨끗하게 풀리게 되어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돌림힘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판단을 해줄 때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이 녀석이 필요해. 핀 역할을 하는 녀석이 필요해. 핀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이 물체를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겠지만 여기 왼쪽에다가 핀을 박은 다음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 핀이 있으면 그 핀을 기준으로 물체가 돌거든. 그럼 이 물체가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가 어느 방향이지? 시계 방향인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고 싶으면 이쪽 방향으로 돌림힘을 갈겨줘야 될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으면 이쪽 방향으로 돌림힘을 갈겨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핀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힘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줘 보면 되고. 자, 봅시다. 물체가 있는데 힘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했어. 팁 줄게. 공대생이 주는 팁이야. 핀은 아무데나 박아도 돼. 힘에만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허공에 박아도 돼. 오케이? 근데 얘가 어떤 이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내야 돼. 요 힘은 요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물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 해보면 알잖아. 여기 핀 받고 여기 돌려주면 이쪽으로 돌아가잖아. 그죠? 얘도 일로, 얘도 일로. 오케이? 이렇게 돌려주는 힘보로 우리는 힘이라 그러니? 아니, 돌림힘이라 그래. 그래서 힘,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 얘는 힘,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 핀에서부터 힘까지의 거리. 걔가 팔 길이. 오케이? 그리고 힘, 얘가 여기까지의 팔 길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럼 반면에 여기 있는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요 핀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돌림 힘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힘이 돌림 힘이군요. 아니, 얘는 힘. 여기에다가 8 길이를 곱해준 게 돌림 힘. 오케이? 그러면 위로 작용하는 F1, F2, F3랑 F4, 5, 6을 봤을 때 힘의 평형식은 어떻게 세워줘야 돼? F1, 2, 3의 합이 F4, 5, 6의 합이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야. 힘의 평형식. 오케이? 돌림힘의 평형식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돌림힘 F1 곱하기 8 길이, F2 곱하기 8 길이, F3 곱하기 8 길이 합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돌림힘 F4 곱하기 8 길이, F5 곱하기 8 길이, F6 곱하기 8 길이의 합과 같다. 그래야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깔끔하게 식을 세워줘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힘과 돌림힘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식을 써줘야지 숫자만 나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줄 수 있는 좋은 팁은 선생님도 엄청 덤벙거리는 성격이었었거든. 뭐 지금도 당연히 덤벙거리긴 하지만 그 물리라는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실수 없게 풀어내기 위해선 정리를 잘하는 게 필요해. 예를 들자면 난 힘의 평형에 대한 식을 세울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줘.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F1과 F2와 F3를 더해준 게 F4랑 F5랑 F6이랑 더해준 거랑 같다라고 해주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선배로서 주는 팁인데 제발 보이는 숫자 있다고 암산해가지고 넣지 마.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6 더하기 11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21 이러고 21만 띡 쓰지 마. 그럼 내가 어떤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혹시 4 더하기 6 더하기 11인데 그거를 갖다가 잘못해갖고 19라고 계산을 해놨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그냥 이렇게 19라고 쓰잖아? 그럼 실수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꼭 4 더하기 6 더하기 11이라고 써. 그 다음에 위에다가 21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게 좋아. 무슨 얘기냐면 검토할 때 다시 돌아갈 때 또는 문제가 답이 안 나왔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두라고 미리. 오케이? 암산을 해놓으면은 내가 무슨 숫자를 더했는지 문제를 다시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날리게 되어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약간 잔소리같이 느껴지겠지만 되게 실전에 도움되는 팁이야. 그렇지? 그래서 뒤쪽에서 제안하는 그 어떤 팁보다 얘가 강력할 거야. 오케이? 원래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겠지만 대부분의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엄청 덤벙거릴 거야. 그치? 여기다 그냥 21 쓰고 여기도 이제 막 이렇게 한다? 나도 그래 봤었는데 이게 7이고 이게 뭐 14가 돼야겠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놓는데 얘도 꼼꼼하게 다 써. 예를 들어서 얘가 4고 얘가 3이었다. 그러면 얘가 14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써주는 게 좋아. 오케이? 그래야지 돌아가는 길이 편해. 오케이? 한 번 더 해봐야 될 때. 아니 선생님 한 번에 정확하게 하라면서 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나요? 모르는 일이잖아. 그치? 우린 사람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지. 그러다 보면은 돌아가가지고 빨리 다시 검산할 그 길을 갖다가 열어놓는 게 유리해. 그리고 여기 7이라고 쓰나 4랑 3이라고 쓰나 걸리는 시간은 거의 똑같아. 그죠? 그 시간까지 아끼지는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두라는 얘기야. 돌림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 돌림힘은 이렇게 하면 좀 좋아. 나 돌림힘에 대해서 평형식을 한번 세워볼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타우 값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타우 값을 갖다가 정리해주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식을 갖다가 세워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뭐 F1 곱하기 얼1 더하기 F2 곱하기 얼2 더하기 F3 곱하기 얼3는 F4 곱하기 얼4 F5 곱하기 얼5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요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힘과 돌림을 갖다가 일단 구분을 할 줄 알고 식을 정리할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다시 알아볼 수 있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무게중심이랑 힘화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무게중심이나 힘화나 다 뭐냐면 힘화의 기초야. 오케이? 힘화는 뭐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냐면은 최대한 단순화하라는 내용이랑도 굉장히 비슷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비교적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야. 얘를 뭐 할 거냐면 힘화 해줄 거야. 힘화. 오케이? 얘는 3kg이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A라고 그러고 얘는 B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힘화 한번 시켜볼 거야. 얘네를 싹 다 한번 힘화를 시켜볼 건데 여긴 커넥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막대기 길이만큼의 가상의 막대기를 그려. 이 막대기는 질량이 0이야. 중력을 받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막대기 질량이 있는데요. 얘조차도 힘화 시켜버리라고. 얘 중력 몇 뉴턴 받니? 40뉴턴 받죠. 어디로? 아래로. 그걸 나타내라고. 어디서 받을까? 중심에서 받겠지. 이게 힘화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니? 중력이잖아요. 걔가 힘이잖아.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으로 그냥 나타내버리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간단하니? 이거랑 같은 그림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 다음에 얘 중력 몇 뉴턴 받니? 30뉴턴. 봐봐. 니네 머리 위에 3kg짜리 물체를 올려놓은 거랑 머리 위에서 30뉴턴으로 누가 손으로 누르고 있는 거랑 내가 위를 보지 않는 한 감촉을 못 느낀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효과는 똑같아. 30뉴턴으로 누르는 효과라고. 뭔 얘기인지 얘가? 얘도 똑같아. 모든 힘은 그 효과가 똑같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힘화 그냥 시켜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하니?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70뉴턴이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받침들도 여러분이 힘화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제 힌트를 줬지. 받침. 얘 어디로 받침? 위로 받침. 얘는 어디로 받침? 위로 받침.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FA로 받칠 거야. 얘는 FB로 받칠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커넥터 잘 못하는 사람들 잘 봐. 선생님, A가 막대기 받치는 건 알겠는데 A가 막대기를 FA로 받치면 막대기도 받침대를 FA로 누르잖아요. 잘 물어봤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러지.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구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얘가? 가상의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받침대가 받는 힘을 생각하는 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얘가? 받침대 A가 막대를 받치고 있고 같은 힘으로 막대가 받침대를 누르고 있겠지만 우린 받침대가 받는 힘은 궁금하지가 않다고. 오케이? 막대가 받는 힘만 나타내는 거라고. 아이솔레이션. 우린 막대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린 뭘 세울 수가 있냐면 힘의 평형식을 세울 수가 있다. 정제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위로 작용하는 힘 FA 더하기 FB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니까 40 더하기 30. 70이라고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 그래야지 돌아갈 길들이 보여. 오케이?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다고 꼼꼼하게. 아니면은 틀렸을 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팁이 있겠지. 핀을 박는 건데 핀은 어디에다가 박는 거라고? 아무데나 박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근데 너네가 밑에다가 이제 팁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핀은 어디에 박는 게 유리하냐면 내가 관심 없는 미지수에 박아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 즉 너네가 FB를 구하고 싶으면 FA에 박아주는 게 좋아. 왜? 그러면 핀을 FA에다가 박으면 FA는 돌림힘으로써 가치가 없어지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 핀을 기준으로 40뉴턴이라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줄 거야. 오케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줄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팔 길이는 5m. 팔 길이는 10m. 그러면 타우에 대한 식을 갖다가 한번 세워볼 건데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타우는 40 곱하기 5가 있을 거야. 그죠? 30 곱하기 10도 있을 거야. 그게 얘가 돌려주는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과 같아야 돼 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겠지. FB 곱하기 몇이니? 8m.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아래식으로부터 FB가 깔끔하게 나올 거고 FB를 구했다면 FA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얘가? 오케이? 그래서 P는 어디에다가 박아주는 게 좋냐면 잠깐 스탑해놓고 정리해 주세요. 내가 관심 없는 미지수에다가 박아주는 게 좋아. 첫 번째야. 그게 팁이야. 오케이? 내가 관심 없는 미지수에다가 핀을 박아라.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은 FB에다가 박거나 여기다가 박거나 여기다가 박으면 답이 다르게 나오나요? 다 똑같이 나와.
오케이? 그리고 허공에 박아도 돼. 그래도 똑같이 나와. 근데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야?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효율적으로 요 미지수에 관심이 없으면 요 미지수의 역할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핀을 여기에다가 박아 버리면 되는 거라고. 이해가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P는 첫 번째로 내가 관심 없는 미지수에다가 박아주면 좋고, 두 번째, 힘이 많이 작용하는 지점이 있어. 예를 들자면 뭐 요런 거야. 받침대가 있고 위에 물체도 있어. 그리고 그 위에 막 실 달려 있어.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받침대가 받쳐주는 힘과 물체가 누르는 힘과 장력이 당기는 힘이 세 가지나 작용하거든. 이런 데다가 핀 박아주면 완전 땡큐야. 왜? 얘네 돌리면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힘이 많이 작용되는 점에다가 핀을 갖다가 박아주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무게중심화 시킨다라는 거는 이 물체를 갖다가 힘화시킨다라는 얘기랑 그냥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무게중심화 시킨다, 힘화 시킨다, 결국에는 요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거 아닐까? 30N의 힘이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고 40N의 힘이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잖아. 그럼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갖다가 더 단순화시켜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즉 40과 30이 합치면 70N이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건데, 그거 작용하는 지점이 어딘데? 라고 물어보는 거랑 되게 비슷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요 40N짜리랑 30N짜리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요 거리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그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야, 당연히. 오케이? 예를 들자면 요런 거야.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 요런 것들은 우리 해결할 수가 있잖아. 이거 보세요. 요거 좀 단순화해 볼까? 얘 단순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무게중심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가 어디서? 정가운데에서 50N, 50N으로 끌어올리는 거랑 가운데에서 100N으로 끌어올리는 거랑 어때? 완전 같은 효과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더 간단하게 해볼까?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30N과 20N으로 누르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몇 N의 효과가 있을까? 50N의 효과가 있을 거야. 요 가상의 막대기에 50N으로 누르는 효과가 있을 건데 어디에서 누르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니? 어느 쪽이 더 파워를 많이 받을 것 같니? 이쪽이 더 파워를 많이 받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쯤에서 누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 상상돼? 그리고 여기 B가 몇 대 몇일까? 2대 3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죠? 요거를 요렇게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고. 뭔 얘기인지 얘가. 오케이? 너네 그냥 상상해봐. 이것도 할 줄 알잖아. 이거 어떻게 단순화해 줄 수 있어? 100N.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단순화시켜 줄 수 있을까? 10N. 그러면 110N으로 누르는 효과가 있을 건데 확실한 건 어디는 아니야. 여기 끝은 아니야. 어디일까? 여기 찔끔 옆에. 얼만큼? 여기가 1대 10인 만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즉 무게중심이랑 이 힘화되어 있는 녀석을 더 단순화시키는 거랑 결국엔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40N 대 30N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3대 4로 나눈 지점에서 70N으로 누르는 거랑 같은 효과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막대기가 받칠 때는 어떻게 받쳐주면 돼? 여기를 70N으로 받쳐주기만 하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를 70N으로 받치려면은 FA랑 FB가 얼마나 힘의 분배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거리 정보가 또 담을 수가 있는 거겠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요 70N을 FA랑 FB가 받칠 건데 FA랑 FB도 한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힘의 값이 몇이 나와야 돼? 70N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70N이 요 거리 B로 째질 거야. 거리 B의 역비로 째질 거 아니야. FA랑 FB한테.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도움 굉장히 많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자, 그러면은 봐봐. 이런 것도 있어. 뒤쪽에 누구로 올 거냐면
8번 문제로 한번 와보세요. 8번 문제. 여기 없겠구나. 8번 문제. 123쪽에 있는 8번 문제로 여러분이 한번 와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거야. 요거 보세요. 여기 축바퀴가 있고 이거 그림이 A, 3A 여기가 A고 여기가 3A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 정도는 볼 줄 알지? 이 정도는 볼 줄 알지? 여기가 만약에 T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긴 몇이 나와야 돼? 3T 나와야 되죠. 축바퀴니까. 오케이? 얘랑 얘 곱한 게 얘랑 얘 곱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3T로 당기고 있고 여기서 T로 당기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몇으로 당기는 거랑 같은 효과라는 얘기야. 4T로 당기는 거랑 같은 효과라는 얘기야. 근데 어디서? 여기서. 몇 대 몇? 1대 3인 지점. 즉 여기에서 4T로 당기는 거랑 같은 효과다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뭐 시켜버릴 수가 있어? 단순화 시켜버릴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얘가? 그래서 선생님이 주고 싶은 정말 강력한 팁이야. 오케이? 활용해주면 좋아. 결국에 여기서 요점은 뭐야? 최대한 단순화해라. 뭔 얘기인지 얘가니? 힘이 2개가 있으면 몇 개로 만드는 연습을 해라. 1개로 만드는 연습을 해라. 1개로 만드는 게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2개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복잡해. 오케이? 그래서 한번 얻어내려고 노력을 해보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러면은 개념 공략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개념을 들었을 땐 그 선생님이 좀 저런 것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했다면 여기서는 실제로 여러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좋다라는 걸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거니까 좀 시간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돌림임이 킬러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구나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야. 알았지? 그렇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팁들을 갖다가 좀 여러 가지를 줘보도록 할게. 그 다음 중요한 거. 얘 정말 중요하지. 자, 여기에 도구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이 도구라는 녀석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녀석이 누구냐면 얘네 둘이거든. 실이랑 용수철, 커넥터 말고 실이랑 용수철. 실이랑 용수철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실은 뭐 하기만 하냐면 당기기밖에 안 해. 이거 내가 개념 때도 오지게 설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참 많이 실수들을 하지. 정말 너네 실한테 밀려본 적 있니? 막 누가 너네를 이렇게 묶어, 실로 묶어.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이거 바보 아니야? 그지? 실로 묶었으면 당겨야지. 실은 당기기밖에 못해.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실을 보면 필이 와야 돼. 여기 실 보면 실? 막대? 당기겠네? 오케이? 실? 막대? 당기겠네? 오케이? 실? 막대? 당기겠네? 실? 실? 당기겠네? 당기겠네? 오케이? 실? 여기는 도르래를 당기겠네? 오케이? 실? 도르래를 당기겠네? 오케이? 실? 막대를 당기겠네? 당기기밖에 안 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요런 거 연습 좀 하라니까. 하나도 안 복잡해 요런 것도. 오케이? A, B, C. Q가 C를 당기니 미니. 당기지 어디로? 위로. Q가 B를 당기니 미니. 당기지 어디로? 아래로. 오케이? P가 B를 어디로 당기니? 위로 당겨. P가 A를 어디로 당기니? 아래로 당겨. 얼이 A를 어디로 당기니? 위로 당겨. 뭔 얘기인지 얘가? 실은 당기기밖에 안 해. 그 다음에 실은 당기기만 하고 또 특징이 뭐냐면 연결된 이게 정말 중요해. 연결된 한 줄의 장력은 즉 당기는 힘은 어디에서나 같아. 정말 중요해.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어디에서나 같아. 우리 한번 판단해 볼까? 얘가 한 줄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얘 한 줄이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장력이 어때? 다 똑같다고. 우리 이거 T1이라고 해볼게. 요 실이 막대를 어디로 당겨? 위로. 몇으로 당겨? T1으로. 오케이? 요 실이 요 도를 어디로 당겨? 아래로 당겨. 몇으로 당겨? T1으로 당겨.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요 실이 요 도래를 당겨 어디로 당겨? 아래로 당겨. 몇으로 당겨? T1으로 당겨.
그러면 요 도래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T1으로 당겨대고 있는 거야. 위에 있는 줄이 버텨야 되는 힘이 몇일까? T2야. T1 곱하기 2야. 이해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로를 보세요. 실이 당겨. 어디로 당겨? 위로 당겨. 몇으로 당겨? T1으로 당겨. 요쪽에 있는 실이 당겨. 몇으로 당겨? T1으로 당겨. 어디로 당겨? 위로 당겨.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 걸려있는 녀석은 몇이 걸려야 될까? 이 T1이 걸려있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너네 이거 잘 봐봐. 이 막대기 보세요. 완벽한 평형이지. 그리고 중심에서 봤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도 완전히 똑같지. 그렇다면 무조건 대칭 구조야. 대칭 구조에서는 힘이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즉 여기서 2T1으로 당기고 있다면 여기서도 2T1으로 당길 것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힘으로부터 여기 축바퀴에 걸려 여기 있는 힘 딱 우리가 알아낸 다음에 여기 있는 힘이랑도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즉 실을 보는 법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파악하라는 얘기야. 실은 뭐 하기만 해? 당기기만 해. 한 줄에서는 어떻다고 장력이 다 똑같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활용할 줄을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커넥터의 원리와 역할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얘는 결국엔 뭐 잘하는 얘기냐면은 그 아이솔레이션 잘하라는 얘기야. 아이솔레이션 잘하라고. 이 선생님이 늦은 나이에 갑자기 사랑니가 나고 막 옆에 혀가 붓고 막 그래갖고 발음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자꾸 내 혀를 내가 씹어. 발음이 좀 이상해지는데 불편하지 않지? 자 봅시다. 커넥터의 원리와 역할이라고 돼 있는데 커넥터는 말 그대로 모든 연결하는 물질들을 말을 해주는 거야. 실이라든가 용수철이라든가 아까 전에 용수철 빼먹었었지? 여기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찡겨 있는 물체라든가 받침대라든가 여기 있는 막대라든가.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 실은 아까 전에 설명했다. 당기기만 해. 그리고 이 실에 걸려있는 힘보로 뭐라 그래? 장력이라 그래. 근데 이 장력은 뭐로 대체할 수가 있냐면 용수철로 대체할 수가 있어. 그 용수철에 걸리는 힘보로 우린 뭐라 그래? 탄성력이라 그래. 탄성력과 장력은 안타깝게도 우리 물리 1 지금 고3 과정에서는 같은 걸로 봐도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즉 탄성력과 장력은 같은 걸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야. 즉 여기에 실이 안 걸려있고 용수철이 걸려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용수철이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실로 바꿔버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우리 교육과정에선 그렇게 풀어도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받침대 좀 봐봐. 막대가 받침대를 어디로 누르니? 아래로 누르죠. 받침대가 막대를 어디로 누르니? 위로 누르죠. 그러면 이 힘은 요렇게 나타내주면 돼. 막대가 받는 힘만 나타낼 거니까. 뭔 얘기인지 얘가? 공은 막대를 누르니? 당기니? 누르지. 누를 수밖에. 뭔 얘기인지 얘가? 선생님 막대도 공을 갖다가 받치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지금 막대만 생각한다니까. 그럼 막대만 아이솔레이션 시켜봐. 막대기만 아이솔레이션 시켜볼게요. 제 왼쪽에 있는 막대만 쓱. 위에서 누가 당겨? 실이 당겨. 밑에서 누가 받쳐? 받침대가 받쳐. 위에서 누가 눌러? 공이 눌러.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랑 그 같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공한테 걸리는 힘만 우리 한번 나타내 볼 거야. 공만 한번 나타내 볼게. 여기 있는 공만 띵 나타내 볼게. 밑에 있는 나무도막이 공을 어떻게 하니? 위로 받쳐 올려.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요 힘과 요 힘이 어떤 힘이야? 크기가 같은 힘이야. 작용 반작용.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공이 막대를 누르고 막대가 공을 받치고 작용 반작용. 근데 막대기 거 나타낼 때는 공이 막대를 누르는 힘만. 오케이? 공 거 나타낼 때는 막대기가 공을 받치는 힘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한테 작용하는 힘 또 뭐 있어? 중력.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막대기가 공을 갖다가 누르는 힘도 있지. 뭔 얘기인지 얘가 또 있니? 없죠. 이렇게만 나타내주면 돼. 선생님 요 공이 요 막대기를 받치잖아요. 저 돌아버리겠어요. 아이솔레이션을 못해서 그래. 공이 받는 힘만 나타내라고. 지구가 공을 땡기고 막대가 공을 받치고 막대가 공을 누르지. 공이 막대를 누르는 거는 위로 받치는 거는 요 막대에 작용하는 힘 할 때 나타내면 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저 옆에 있는 막대기도 한번 해볼게. 요 막대기. 공이 막대를 받치지. 얘가 막대가 중력을 받겠지. 중력. 오른쪽에 있는 막대가 얘를 받치겠지. 얘가요? 이런 식으로. 더 있니? 없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얘가? 오케이? 자,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로 한번 와보자. 요 막대기. 막대가 요 막대를 갖다가 누르겠지. 누구랑 작용반작용해? 얘랑 작용반작용이라고. 아, 선생님 그럼 여기는 도대체 왜 안 나타나냐니까요? 막대가 요 위에 있는 막대를 갖다가 받치는 힘. 얘는 위에 있는 막대가 아래에 있는 막대를 갖다가 누르는 힘. 둘이 무슨 관계야? 작용반작용. 근데 아이솔레이션. 요 막대가 받는 힘만 나타내주는 거야. 요 막대가 받는 힘만 나타내주는 거야. 요 공이 받는 힘만 나타내주는 거지 요 공이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모조리 나타내 봅시다. 위에서 막대가 눌러. 밑에서 지구가 당겨. 밑에서 바닥이 받쳐. 뭔 얘기인지 이해가?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면 되겠네 라고 식 세워주면 될 거고. 요 막대기 보면 어때?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면 되겠네. 핀 박아줄 때 여기다가 핀 박어. 얘가 돌려주려는 반시계 방향, 얘가 돌려주려는 시계 방향이 같으면 되겠네. 오케이? 얘 힘의 평형, 얘 더하기 얘가 얘겠네. 오케이? 이건 뭐 돌리면 할 필요 없을 거고 다 작용점 똑같으니까. 얘는 얘 더하기 얘가 얘겠네. 핀 박아줄 땐 여기다 박든 여기다 박든 여기 박든 아무데나 박든. 오케이? 돌림 평형만 자기가 식 잘 세워주면 돼. 필요에 따라 어떤 식을 세워줄지를 우리가 잘 발견을 해줘야 되는 거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아직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얘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지. 오케이? 그 물체가 그 물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출제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출제되고 있지. 평가원 같은 데서도 충분히. 근데 아직 제대로 우리가 체험을 해본 적은 없을 건데 이미 문제집 많이 풀면서 이제 만나본 적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물체가 나와 있고 이런 막대기 대신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부력이 작용하고 있는 어떤 액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것도 여러분이 할 줄 알면 돼. 해볼까? 요 막대기에 대해서 힘 작용하는 거 한번 해볼까? 막대기. 위에서 막대기가 요 가로 막대기가 얘를 갖다가 누르는 힘 작용하고 아래로 받는 중력 작용하고 위쪽으로 받는 부력 작용하고 밑바닥에 받치는 수직항력 작용하고 더 있니? 없죠. 이런 식으로 할 줄 알면 돼. 뭔 얘기인지 해가요? 자, 그러면 요 막대기가 요 위에 있는 막대기를 받치는 힘은 누구와 작용반작용이? 위에 있는 막대가 아래에 있는 막대를 누르는 힘과 작용반작용이겠지. 오케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해주라고. 오케이? 하나도 안 복잡해. 생각만 잘 정리할 줄 알면 돼. 작용 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아이솔레이션 할 때는 그 물체가 받는 힘만 다 나타내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선생님 기가 다 딸린다. 뭔 얘기하는 건지 다 이해가 가지. 오케이? 그래서 많이 연습해봐야 돼. 이 수업만 보고 다 풀리는 사람은 초인이야. 절대 없어. 즉 나는 여러분의 그 조력자지. 그 여러분이 내 수업을 본다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아. 절대로. 꼭 적용을 해봐야 돼. 근데 이건 있어. 아, 선생님 저 문제 안 풀리다가 선생님 수업 봤더니 갑자기 문제가 잘 풀리기 시작해요. DNA가 조금 잘 맞는 거야. 이 물리 문제 푸는데, 이 공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근데 저 여러 번 해도 잘 안 돼요. 더 해. 원래 사람마다 분야가 달라. 선생님도 국사책 막 7번씩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분 등급으로 막 E 뜨고 F 뜨고 막 그랬어. 수음이한가에서 가 뜨고 막 그랬어. 나는 공부한다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잘 안 나왔던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했던 거는 그냥 다 교과서 다 씹어먹을 정도로 외웠었어. 그러니까 막 뭐 발의 왕은 막 누구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주저리 그러면서 신들린 것처럼 막 버러러 그러면서 막 외워대니까 결국에는 다 맞긴 하더라고. 내가 잘 안 맞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맞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내가 잘 맞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안 맞는 분야가 있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맞아. 오케이? 근데 못하는 거 맞는데 그거 노력해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어. 어디서는? 고등교육 과정에선 그 정도는 돼. 나중에 여러분이 직업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너네가 강사를 할 거야.
나는 물리는 DNA가 잘 맞아. 잘해.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해. 근데 지구과학 쪽은 잘 안 맞아. 근데 지구과학을 난 가르칠 거야. 이런 거는 안 되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물리를 더 잘하면 물리 가르쳐가지고 직업 선택을 그걸로 해주는 게 좋겠지만 공부는 조금 다르다고. 적어도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씹어 삼킬 정도로 이렇게 외워주면 문제는 결국엔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어. 나도 그래. 선생님 화학 못해. 화학 진짜 못해. 막 여러 화학 선생님들 보면 되게 존경스러울 정도로 되게 잘하시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화학 못해.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화학은 성적 우수상 받았어. 하나 틀렸어. 중간기말 다 합쳐갖고. 어떻게 했을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외웠어. 그러니까 고등부는 그게 다 극복이 된다고. 오케이? 하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해줘야 돼. 할 수 있어. 여러 번 반복하면 결국 되게 되어 있어. 아이솔레이션 꼭 해보고 힘 작용 반작용 관계 같은 거 꼭 해보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어와 보면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주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결국에 앞에 페이지에서 다 했던 거라 가지고 여기는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맨 밑에 있는 세워야 하는 시계 종류는 단 4종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요거는 뭐야? 힘화시켜주고 가상의 막대기나 가상의 물체를 싹 그려주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작용하는 힘, 아래에서 작용하는 힘 같은 거를 요 막대를 기준으로 그려주고 요 막대기에 대해서 세워야 되는 식은 4개밖에 없다고. 위에 힘 다 더한 거 첫 번째 식, 아래 힘 다 더한 거 두 번째 식, 또는 핀 받고 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 세 번째 식,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 네 번째 식.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요거 말고 없어. 얼마나 문제가 좋냐 명료하고. 그치? 식 4개만 세우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니까. 근데 요렇게 단순화해주는 연습을 갖다가 여러분이 많이 해줘야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요 힘과 요 힘을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돼. 합칠 줄도 알아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해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식을 갖다가 4개를 세우거나 필요의 경우에는 2개만 세운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아. 어떻게 판단할까? 많이 풀어보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많이 해야 돼. 내가 어제도 학생들한테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괴로워야 돼. 여러분 공부하면서 괴로워야 돼. 편한 공부 절대 없어. 편하게 얻은 거는 편한 만큼 가치가 없어. 근데 어렵게 얻어낸 거는 어렵게 얻어낸 만큼 굉장한 가치가 있어. 사람들은 다 편하게 굉장한 가치를 얻어내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거는 없거나 정말 운이 타고난 사람들이 그렇게 돼. 근데 막 선생님 그렇게 얻은 건 분명히 쉽게 읽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보통 내가 노력해가지고 정말 인내의 열매를 삼켜가지고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얻어낸 녀석들은 정말 높은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괴로워야 돼. 어느 얘기인지 이해가죠? 공부는 괴로운 거야. 진짜 괴로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얻어낼 대학이라는 열매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달콤해. 앞으로 대학이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줄 메리트가 정말 많아. 선생님은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사업도 해보고 회사도 다녀보고 지금 강사로 일하고 있고 이제 뭐 대학원도 다니다가 대학원 이제 당연히 졸업은 했고 박사과정도 가려고 했다가 교수 하려고 생각도 했다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 대학교가 주는 메리트가 정말 커. 뭘 하려고 해도 시작점을 정말 많이 끌어올려주는 게 바로 대학교야. 우리나라는 특히 대학 간판이라는 게 더 빛이 나는 나라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괴롭고 힘들겠지만 괴롭고 힘들게 얻어낸 대학 간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를 좀 모르겠지. 근데 내가 선배로서 해주는 말이니까 내가 하는 말 100 중에서 한 1이라도 알아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괴로우니까 잘 얻어내보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자, 그러면 위쪽에 보면 간단한 전략 중에서 내가 줄 팁 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녀석이야. 짜잔. 숫자화. 오케이? 숫자화라는 녀석은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역학하면서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 머리가 나쁘거든. 딱 보기에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잖아. 그치? 머리가 되게 나빴었거든. 되게까지는 아니고 나빴었거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갖고 문자만 나오면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리고 글씨도 악필이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써먹었던 방법이야. 숫자를 넣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113쪽에 있는 3번 문제 같은 걸 보면
길이가 4L이고 질량이 8M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옆에 있는 물체는 M이고 그 길이는 L, 3L, 뭐 스몰 2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의미가 주는 게 뭘까? L과 3L은 무조건 1대3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가져. 뭔 얘기인지 얘가 100m, 300m인 경우나 1m, 3m인 경우나 1mm, 3mm인 경우랑 항상 답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제시어야. 뭔 얘기인지 얘가 아니? 즉 비례식으로 줬다라는 얘기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풀릴 거야 라는 거랑 똑같아. 뭔 얘기인지 얘가죠. 즉 막대기의 길이를 1대3으로만 유지시키면 이 문제는 언제나 풀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비례식에다가 뭘 넣어주면 좋을까? 가장 간단화해 줄 수 있는 숫자를 넣어주면 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1이거든. 왜냐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1m고 여기는 3m라고 가정을 해버려.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가 1대3이잖아. 1m, 3m 넣었더니 풀렸는데 2m, 6m 됐더니 안 풀려. 그럼 문제 오류야. 오케이? 1대3으로 풀면 다 풀려야 되는데 2m, 6m 넣었더니 안 풀리면 문제 오류라고. 뭔 얘기인지 얘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숫자는 그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0 넣으면 돼, 안 돼? 0대 0 되니까 성립 안 하잖아. 이건 틀린 거고. 이해가죠? 즉 1대3이라는 비율을 갖다가 유지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풀릴 거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비율로 제시된 문자에다가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단순화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힘을 갖다가 구할 때, 중력 구할 때 mgg, g에다가 우리 익숙한 10도 넣어주세요. 어차피 다 10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써주면은 여러분한테 좀 소소한 팁이 될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팁은 한 요 정도까지 주면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정확하게 풀어내라.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는데 한 번에 풀어내라. 그러려면은 힘에 대해서 정리 잘하고 돌림에서도 그 정리 잘하고 식을 깨끗하게 세워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분할해가지고 아까 전에 세워줬던 것처럼 그 다음에 도구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 것. 오케이? 실이나 용수처럼 다 당기기만 한다. 받침대는 받치는데 그 받치는 힘과 작용반작용 같은 거 아이솔레이션으로 잘 적용해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힘화시키는 거. 오케이? 요소를 요소대로 그대로 두지 마세요. 너무 복잡해. 이런 거 봐봐. 복잡해. 이거 보기만 해도 토 나와.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단순화시켜. T, 3T. 뭐가 달라 이 그림이. 그치? 근데 요렇게 돼 있는 거랑 요렇게 돼 있는 거랑 체감이 너무너무 달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 굉장히 최대한 단순화 해주라고. 그리고 요렇게 단순화 했으면 어떻게도 해보라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보고 나도 저렇게 흉내 내야겠다. 실전에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 나 봐봐. 이거랑 되게 비슷해. TV에서 봤어. 선생님 격투기 되게 좋아하거든? UFC를 봤더니 막 안 봐도 걸고 막 주먹 날라올 때 피하면서 이렇게 카운터도 치고 막 이런 걸 봤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한데 실전 가면 어때? 이야! 이러고 있거든. 못해. 안 해보면 못해. 뭔 얘기인지 얘가? 해봐. 해봐야 돼. 저런 방법이 있구나. 나 저 카운터라는 펀치를 너무너무 치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 거가 돼. 근데 한 번에 카운터 펀치라는 기술을 갖다가 성공을 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20번을 해도 안 되다가 21번째에 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뭐에 따라 달라? DNA에 따라 달라. 근데 분명히 소화할 수는 있어. 내가 한 번에 이게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럼 반드시 얻어낼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그 커넥터들의 역할 같은 것들은 아까 전에 설명을 해줬었죠. 그래서 그 부력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도 여러분이 좀 잘 해줄 수 있으면 될 거고 압력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주면 돼? 면적만 곱해주면 되죠? 압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힘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압력을 힘으로 바꾸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그 문제들이 몇 문제 있니? 여기 꽤 많은 문제를 갖다가 넣어놨을 텐데 거의 다 기출 문제죠. 14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건데 옆에 보면은 힘화 그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 이런 것들 다 놔뒀는데 힘화 시키는 거 꼭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알았지? 이 힘화만 잘 시키면 여기가 갑자기 뭐로 바뀔까? 안킬러로 바뀌게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팁들 다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줄 거니까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 영상 참고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내용 정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문제 풀 때 좀 고생하고 좀 규칙적으로 수험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할당량 제시해서 14문제 정도 있으면은 나 뭐 한 하루에 한 문제 정도씩은 꼭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주면은 한 달도 안 걸리잖아. 2주면 다 완성할 수 있잖아. 14문제니까. 그쵸? 그래서 뭐 나 오늘은 돌림임 한 문제랑 유치 한 문제랑 뭐 역학 한 문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만 해줘도 감 충분히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 잔잔바리로 좀 길게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한 번에 14문제 빡 풀고 다음날 다 까먹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알았지? 문제풀이 할 때 다시 만납시다.